자,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아까 오프닝 저희가 이제 뭐 수다를 떨다가 네. 학교 스포츠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김한규 국회의원을 초대해서 저희 녹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변진환 검사님, 네. 변진환 검사님 최근에 이제 그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 예, 영전을 하셨습니다. 부부장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 4.3 영령들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영전을 하셨는데, 아무튼 변진환 검사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얘기를 했어요. 4.3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때 배우질 못했다. 학교에 맞아요. 있을 때. 네. 예. 요즘 세대는 배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김한규 의원이나 변진환 검사 그리고 저 역시도 학교를 다닐 때 4.3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을 진짜 선생님입니다. 진짜 선생님. 네, 제주도교육청 홍일심 장학관님 모시고 여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너무 떨립니다. 정치인 왔을 땐 별로 안 떨리는데 선생님 모시니까 좀 떨린다. 자,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학관님,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실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엄청 떨려요. 예. 이 유튜브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저는 이제 제주도교육청에서 4.3 평화인권교육을 한 4년 반 정도 담당 4년 반 했고, 이제 그에 대한 공로로 최근에 장학관이 되었습니다. 야, 깨알 같은 본인 홍보도 해주십니다. 네, 그 지금은 민주시민팀 팀장으로서 예. 4.3 교육뿐만이 아니라 통일교육, 제주 이해교육, 제주 역사, 학생 인권, 민주시민 교육 등등. 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라면, 네. 우리 이제 그 홍일심 장학관님은 교육청에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4.3 교육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전국에도 보급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우리 저 장학관님 그러면 혹시 교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 4,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네. 일선 현장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아이들을 본 지는 지금 거의 6년이 우리 아이들 어떤 과목 가르치셨습니까? 네, 저는 도덕 선생님입니다. 야, 도덕이야, 선생님. 도덕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렇게 찔리셨구나. 그랬구나 내가. 이게 워낙 비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와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뜨끔뜨끔 해뜨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유족회 팟캐스트에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저하셨어요. 이거 참 과연 내가 저런 걸 나가도 되는 것일까?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 가지고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장학관님 유족이신가요? 예, 저는 유족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온 가족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족이 모두 다 유족이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 업무를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마음의 가짐, 준비 이게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4.3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장학사 업무를 할 때는 그때는 실은 저도 4.3 교육을 못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도 유족이고 저희 남편도 유족이고 그러다 보니 실은 이걸 하면서 저희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4년 반을 거의 쉼없이 달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장학관님 처음에 이제 그러면 4.3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좀 뭔가 전율 같은 게 왔어. 이건 뭐 나의 운명인가 하는 뭐 그런 요런 부담이었죠.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오히려. 요건 잘하면 본전이다. 이건 잘해봐도 본전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예전부터 저희가 그 4.3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서 있었을 텐데 받질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저부터 공부해야 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부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저와 같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게 된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탄탄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러웠던 거는 광주 5.18 교육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예, 광주 5.18은 이미 전국을 넘어서 막 세계까지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벤치마킹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게. 예. 그래서 광주에 제가 처음 2019년도 맡았을 때 갔는데 그때 20대 후반의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들에게 거침없이 광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선생님들을 길러야 되겠다. 선생님들을 먼저 예, 길러야겠다. 선생님을 먼저 길러야 맞아. 이게 학교 현장에서 수업도 올바로 될 뿐만 아니라 4.3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한 4년 반을 지금 선생님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야, 아.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선생님이시군요. 아. 네. 이제 현장 그냥 학교에서 이제 4.3 교육을 못 받은 그 세대로 이제 뭐 김한규 말씀하셨는데 저 때도 4.3을 제대로 정확히 배웠는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작가님은 MZ가 아니셨나요? MZ지만 그래도 제가 네 저도 이제 명확히 4.3에 대해서 그죠. 배우지 못하고 자란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좀 이제 언론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4.3에 대해서 좀 맞아요. 접하게 됐지. 우리 최 작가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4.3에 대해서 저 또한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좀 4.3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중요한 거죠. 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이 후배 선생님들은. 어떻게 또 이제 가르치시는지 이런 것도 네.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실은 학교 현장의 4.3 교육이 처음 물론 예전부터 정교조 선생님이라든지 관심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는 되긴 했어요. 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은 조례가 생기면서 조례가 예, 생기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 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4년도에 생겼으니 아하. 지금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이게 예, 10년밖에 10년밖에 안 안 됐군요. 됐고 이게.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4.3 교육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느냐를 물었을 때 그때야 그 학생들에게서 비로소 한 85%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에게서 교육받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의 예. 그 짧은 역사의 4.3 공식적인 4.3 교육이지만 그 4.3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추념일 즈음에서 3주 정도 교육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 주간에는 그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 교육 주간에 참여를 하세요. 제가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네, 이거는 그 또. 예. 자료를 어디다 탑재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막 거의 모든 학교가 탑재를 해요. 어. 탑재를 해서 이렇게 대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교과별로 융합을 해서 이제는 뭐 사회교과, 역사교과뿐만이 아니라 뭐 국어 그다음에 뭐 음악 어떤 경우에는 기술 과정 그게 또 또는 이게 접목이 됩니까 이게? 급식까지 4.3 당시 먹었던 음식들 네네. 체험 요런 거. 한림여중 학생들은 그 영양 교사께 그 당시 체험했던 그 음식을 자기들도 먹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예, 요청을 학생들이 먼저 요 요청.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단순 교과보다는 좀 더 많은 교과의 선생님들이 서로 융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유적지 체험을 한다든가 네. 명예교사 수업을 듣는다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동아리 예, 활동. 동아리 활동도 이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한 제주도에 한 21개 정도의 오, 그 꽤 동아리들이 있네요. 그래서 흥산초 아이들은 매해마다 노래를 만들어요. 이 아, 노래가 사삼과 관련. 이 오. 노래가 한 2년 전에는 그 추념식 인트로 부분에 쓰였어요. 그 아. 어린이들이 만든 노래가. 네. 이게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서귀포 고등학교 아이들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야. 또 중문 네. 아이들은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서 거기 관광지잖아요. 예, 관광지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 이게 그렇죠, 사삼 그렇죠. 유적지 예, 예. 유적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삼 지원단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제가 키워낸 선생님. 우리 장학관님이 본인이 키워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강조하시네요. 하시네요. 저는 예. 정말 이 선생님들은 저의 보물이에요. 아. 예, 그 선생님들이 자료도 다 만들고 초중고 자료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 그 광주에서 받은 그 쇼킹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을 또 길러내고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직접 유적지에 가서 그 해설사처럼 서로 해설 시연도 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여기서는 학생 수준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네, 거기서 시도 좀 읊어보기도 하고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선생님들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오감을 체험할 네네네. 야. 그런 선생님들을 역량 강화를 키운다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재단 강사나 유족회 강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과감하게 저희 선생님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뭐 어디 저 역사라든가 사회교과 역사 사회교과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서, 많고요. 예. 네네 다양한 다른 교과도 있으십니까? 국어 교과도 있고 영어 교과 선생님이 저희 중등 4.3 교재 집필하는데 같이 참여도 했어요. 영어 교과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네.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저 4.3의 국제화를 네. 위해서, 세계화를 세계화를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4.3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올해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낙마를 했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네. 그 이분의 아들이 예전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 그러니까 동창생 중에 제주 출신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주 출신 학생에게 뭐 돼지,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배움을 받지 못한 애들은 특정 지역 출신, 어떤 특정 성향에 대한 이 스테레오타입을 갖게 돼가지고 누군가를 저렇게 적대시하고 악마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한국사의 이제 현대사 교육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제가 아까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주 사상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현대사는 특히나 저희 그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좀 약간 배제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주 정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 4.3 교육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4.3 교육을 하려면은 4.3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를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제대로 온 근현대사의 교육을 통해서 그 4.3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가 있고 제주 4.3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같이 연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제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제 자녀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사회 공부,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수학이나 영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더구만요. 그거는 뭐 이런 거는 좀 간단한데
사회나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희 때는 또 이제 역사하면은 뭐 중요 사건의 연도 뭐 이런 거에 좀 뭐 메모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잘못 받은 오도된 세대죠. 그 암기식 교육의 그렇죠, 폐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됐고 우리가 어떤 방식의 어떤 합의체 이런 걸 갖게 되었는지, 전 세계의 어떤 부의 분배가 차이가 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과거를 거슬러 봐야 현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들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란다라고 대충 둘러뒀는데 너무 잘 가르치셨네요. 제가 생각해도 네. 너무 해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르치셨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4.3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주인들이 지금 이렇게 4.3에 천착하고 4.3의 어떤 그 해결, 이게 해방과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과거가,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과거를 짚어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반드시 이제 그니까요. 4.3이 포함이 네. 되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 그 개정 음. 문제를 두고서 또 이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4.3이 포함되느니 마느니 굉장히 우리 유족회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근심이 네. 깊으셨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개정이 진행됐느냐, 네.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네. 혼돈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뭐 그죠. 한다는 거냐 많다는 거냐. 바뀐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만다는 네.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역사 교과서에는 제주 4.3이 공산주의 폭동이나 또 좌우 세력에 의한 그 어떤 소요 사태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아무리 제주에서 제주 4.3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꽤 늦었지만 저희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4.3 교육을 네.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미리, 그때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될 즈음이었어요. 2017년도에 준비를 시작을 하면은 이 교과서를 언제 쓸 수 있느냐면 2020년대 쓰는 그 교과서에 저희가 3년 전에 4.3 지필에는 적어도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을 했고 그 연구 용역 보고서를 들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 가서 계속 홍보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게도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속에 학습 요소라는 걸로 제주 4.3이 들어갔어요. 학습 요소. 예, 학습 네. 요소라고 제주 4.3이 이렇게 못 박히는 순간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4.3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과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고 전시본을 딱 봤는데 2019년도에 전시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전시본이 나오자마자 저희 그 4.3 선생님들 이분들 다 투입을 한 거죠. 네. 빨리 분석해라. 글자 하나하나 다 뜯어봐. 네. 그래서 그 교과서의 걸 다 쳤어요. 워드보로 다 쳐가지고 어느 출판사에서는 어느 분량, 어느 출판사에는 어느 분량 했는데 그 당시에는 8개의 교과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개 교과서가 더 추가돼서 지금은 9개의 9개. 교과서인데 모두 다 4.3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실렸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좀 많은 분량의 동아 출판사는 한 3쪽에 걸쳐가지고 세 페이지에 네, 걸쳐서 네. 굉장히 큰 건데 이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예.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 실리게 되면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에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관한
그 고시안이 작년 말에 네. 그러니까요. 나온 거잖아요. 예, 예. 행정 예고본이 나왔을 때 보니까 학습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학습 요소가 요소. 요소 저희가 자체가 아예 요소 예. 자체가 아예 사라져서 저희가 2015 개정에 겨우 넣었던 예. 겨우 넣어서 이제야 4.3이 제대로 기술되었던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육부에서는 학습 요소를 삭제하겠다. 아. 그런데 이게 실은 4.3만 삭제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과목의 학습 요소가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만드는 곳들이 알아서 해라. 네, 맞아요. 아. 그거는 이제 실은 이번 정권이 보수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예. 네,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의 대강화의 정책에 따라서 예, 예. 집필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음. 실은 예, 뭐 예. 4.3, 5.18, 3.15 이렇게 아. 딱 정해지면은 그걸 넣느라고 굉장히 그 좀 자기적이에요. 그렇죠. 아. 교과서 자체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여러 학자들이 너무 아. 교과서를 자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음. 해서 좀 자율성을 주고 학교 현장에서도 좀 자유롭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책에 따라서 되긴 한 거지만 아. 저희로서는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예. 겨우 3년 됐는데 이제 네. 겨우 3년 됐거든요. 아, 이게 사라진다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목숨 걸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유족분들, 예, 예. 그다음에 도민, 각 정당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 교육부에서 네, 좀 손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그러면 이걸 네. 담을 수는 있는 겁니까? 담을 지금? 수 있는데 예, 예. 그 교과서 집필 기준에 역사 교과서만 아, 학습 요소가 살아났어요. 역사 교과서만. 역사 교과서만 다른 교과서는 다 그나마 없고. 그나마 그나마. 이 희망의 불씨를 하나 예, 희망의 번지긴 불씨 예, 하나, 예. 번지긴 했네요. 예. 예.